어느덧 양력 2월, 1년 중 가장 고기 잡기 어렵다는 최저수온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 초등철과 1월까지만 해도 포인트만 잘 내리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감성돔을 낚을 수 있었지만은 2월과 3월 이 두 달은 같은 포인트 내려도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채비도 똑같고 수심도 똑같은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못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고수들은 하고 하수들은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조작이 있는데요. 그 조작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성돔을 쏟아낸 섬은 신안군 흑산면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태도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채비로 54, 52, 48cm 감성돔을 한자리에서 낚아낸 낚시인이 있었는데요. 서울 강서낚시 회원 강호정 씨였습니다. 당시 강호정 씨가 사용한 채비는 모두를 경악했습니다. 바로 지그헤드와 웜을 결합한 농어 루어였던 것이죠. 농어를 노리고 던진 루어에 대물 감성돔이 3마리는 낚인 겁니다. 이날 강호정 씨는 농어도 한 10마리 넘게 낚았는데 감성돔 족감을 놓고 봐도 이날 그 태도에 한 50명 낚시인 중에서 톱이었습니다. 지난 12월 경남 진해만에서는 볼락 루어 채비에 감성돔이 마리수로 낚여 화제가 된 적 있죠. 또 동해안에서는 농어 루어에 감성돔이 무더기로 낚인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 감성돔은 정지된 미끼보다 움직이는 미끼에 강한 공격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찌낚시에서도 그 루어 낚시처럼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더 입질이 빠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고수들은 이 미끼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임을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견제 또는 유인이라고 하죠. 사실 견제와 유인은 다른 조작입니다. 이 견제는 흘러가는 미끼를 잡아서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조작이고 유인은 정지된 미끼를 당기거나 흔들어서 액션을 주는 조작이죠. 견제는 찌낚시 본산지인 일본에는 없는 낚시용으로 1996년 낚시춘추 기사에서 제가 최초로 썼던 용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은 일본에서 사소이라고 해서 이 찌낚시뿐만 아니라 루어 낚시, 붕어 낚시에 폭넓게 사용되는 낚시 용어입니다. 대나 줄을 당겨서 미끼에 액션을 주는 모든 조작을 사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견제라는 말은 있는데 사소이, 이 유인이라는 용어는 없다 보니까 유인 조작까지도 견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잡아주는 견제와 당겨주는 유인을 모두 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견제가 아니라 견제를 넘어선 고수들의 테크닉, 유인입니다. 제가 구멍찌 낚시의 유인 조작을 처음 본 것은 1996년 11월 청산도에서 열린 한일 코리아 오픈 토너먼트 대회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측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던 그 시마노 저펜급 직전 우승자 다테이시 무네유키 선수를 취재했는데 그의 낚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내린 한국 선수는 한 마리도 못 낚는 상황에서 이 혼자서 감성돔 3마리를 낚았는데 그 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낚시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찌가 안착된 다음에 흘리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높이 이렇게 치기 세우면서 그 찌 매듭을 찌에서부터 1m 정도 쭉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쭉 내려서 찌 매듭이 다시 이제 찌에 닿고 나면 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또 낚싯대를 들어서 이 찌매를 1m 정도 쭉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기다리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기다리고 이거를 80분 경기 내내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 찌를 견제할 때는 뭐 이렇게 찌 매듭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당겨 보기도 했지만은 뭐 그래봤자 한 뼘 정도? 이 정도 올라오는 수준이었지 이걸 그 1m 이상 뭐 때로는 한 거의 한 발 가까이 이렇게 뽑아 올리는 낚시는 그때 처음 봤고 그 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닷대시의 낚시를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찌가 금세라도 막 빨리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네노라는 그 고수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일본의 낚시 명인들도 많이 시했지만은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그야말로 넘사벽의 그 압도적인 그 토너먼트를 직접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테시 무네유키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때 이제 그가 사용했던 채비 1호 구멍찌에 1호 순강수중 즉 구멍뽕돌이 세팅된 채비는 오늘날 이 감성돔 채비의 표준이 되었죠. 혹시 한 2000점 정도 치는 그 프로급의 고수와 당구 쳐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고수와 한 게임 치고 나면은 갑자기 나도 덩달아 막 잘 치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그 다테이시 낚시를 지켜보고 그 다음날 황제도로 들어갔는데 다테이시가 하던 방식 그대로 낚시를 해서 감성돔을 아주 타작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이제 당구 실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또 던져놓고 마냥 기다리는 낚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한 마리 꼭 낚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날 다테이시 낚시를 떠올리면서 그 감성돔의 입질을 유도하는 유인 조작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 조작을 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반탄유가 있어야 됩니다. 낚싯대를 들어서 이 줄을 당기면은 이 찌도 함께 당겨져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유인 조작을 계속하면은 결국 찌가 이제 바로 내 앞까지 끌려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줄을 당겨도 찌는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이 갯바위에서 찌를 밀어내는 반탄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한 그 장판 상황만 아니라면은 약간의 조류, 약간의 파도만 있어도 이 갯바위에 부딪혀서 도로 나가는 그 반탄유가 발생하니까요. 조류가 살아날수록 반탄유도 강해지고 또 파도가 일면은 이 반탄유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유인 조작을 크게 해도 찌가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반탄유와 찌 부력이 맞아야 됩니다. 반탄유가 약하면 저부력찌가 필요하고 반탄유가 세면은 고부력찌가 필요합니다. 반탄유가 약할수록 이 수중찌를 가벼운 걸 써야 이 제자리에 오래 머물러 줍니다. 수중찌가 무거우면은 이 유인 조작을 한 뒤에 다시 이 반탄유에 잘 밀려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류와 그 반탄유가 약한 내만에서는 한 1호 이하 0.5호나 0.85 찌와 수중찌 조합이 적합하고 이 조류와 반탄유가 강한 원도에서는 1호 이상 그리고 그 파도가 쳐서 이제 반탄유가 더 센 상황에서는 1.5호나 2호찌까지도 자주 씁니다. 셋째, 목줄 채비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약간의 유인 조작에도 미끼가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목줄은 가늘고 가벼운 게 좋고 바늘도 한 감성돔 2호 정도로 작은 게 좋고 봉돌은 그 작은 걸 물리거나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줄의 길이는 당시 다테이시는 한 3.5m 정도를 길게 썼지만은 제가 써보니까 한 3m나 한 2.5m 정도가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끈기입니다. 이 유인 조작은 던져놓고 가만히 내버려둔 낚시가 아닙니다. 들었다가 놨다, 당겼다가 놓았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토너먼트가 아닌 자유낚시에서 이것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낚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림돌은 심리적인 불안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감성돔이 낚일까? 괜히 쓸데없이 움직여서 경계심만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그 의구심을 없애는 길은 직접 유인 조작으로 감성돔을 낚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몇몇 상황에서는 이 유인 조작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첫째, 맞조류가 너무 강할 때, 조류가 앞으로 빠르게 밀려들 때는 이 미끌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인 조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둘, 강풍이 불 때, 이 원줄이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강풍이 불면은 대를 들어서 이 줄을 당기는 순간 찌까지 같이 바람에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유인 조작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셋, 장타 낚시를 할 때 이 찌가 너무 멀리 있으면은 이 원줄을 들어서 당겨도 그 미끼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인 조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찌가 조리를 타고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갈 때는 줄을 당겨서 미끼의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한 유인 조작으로 입질 빈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4. 숭어가 서실 때, 요즘 같은 저수온기에는 이 숭어들이 바다층에서 감성돔과 같이 입질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숭어는 그 정지에 있는 미끼보다 움직이는 미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숭어가 많을 때는 이 유인 조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고수들이 구사하는 하이테크닉 유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이 유인 조작으로 감성돔을 낚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가령 입질이 없어서 이제 찌를 감아드리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묵직해져서 막 끙끙대며 올려보니까 거기에 이제 감성돔이 달려 있었던 적 없나요? 야, 물고 있었는데 입질이 너무 약해서 몰랐네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채비를 회수하는 순간 끌려가는 미끼를 보고 감성돔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미끌림이 생겨서 이렇게 툭툭 치는데 갑자기 와락 낚싯대가 끌려 들어간 적 없나요? 이야,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입질이었네 라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바닥에서 이 걸렸다가 튀어오르는 미끼를 감성돔이 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밑밥 속에 미끼가 섞여서 같이 움직일 때보다 그 밑밥 속에 미끼가 돌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감성돔은 그 미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다가 잡는 순간, 또 잡았다가 푸는 순간, 흐르다가 멈출 때, 또는 정지했다가 움직일 때, 그때 입질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죽어있는 크릴새우에 살아있는 액션을 불어넣는 조작. 하지만 낚시하는 내내 유인 조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찌가 입질 구간에 들어섰다고 느낄 때, 뭔가 입질이 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그때 지그시 당겼다가 놓아주는 그 단 한 번의 조작이 이 감성돔의 입질을 불러낼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출조 때는 입질이 없다고 마냥 넋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이 죽은 미끼에 산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유인의 기술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